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들의 인재 확보 관련된 기사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다들 인재 확보 관련돼서 굉장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 인재 확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재 관리라는 좀 더 큰 측면에서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채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보내는 방법,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관리하고 성과 관리를 할 건지까지 사실 여러 부분의 인재 관련된 내용이 스타트업들한테는 항상 문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초기에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되는 입장에서 인재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재 확보가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인 거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고민만 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금들을 다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가 토스라는 스타트업도 있죠. 토스 같은 경우는 뭐 급여 같은 것들을 파격적으로 주고 대신 근무 강도도 살인적인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 뉴스에 보면은 뭐 지그재그라는 스타트업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로키닷컴이 실제 기업명이죠. 연봉을 30% 올려서 채용하겠다라고 제시하기도 했고, 뭐 심지어 주택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톡 옵션도 당연히 주고요. 대기업 수준 이상의 그런 복지를 주는 곳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도화선이 된 게 제가 볼 때는 개발자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개발자가 필요한데 지금 왼쪽 편 그래프를 보시는 것 같이 어, 앞으로 전망까지 나온 겁니다. 2022년도까지의 전망인데 공급이 수요를 굉장히 많이 못 따라가고 있고, 이게 같이 성장하면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줄고 특히나 고급 엔지니어들을 더 구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면서 스타트업들 발에 당장 불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생들이 이렇게 취업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창업이나 스타트업 취업에는 굉장히 관심이 적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대학생들을 실제로 이렇게 스타트업에 연계해드리는 일을 조금 관여해보기도 했었지만,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대표님들이 많이 힘드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오랫동안 사실 골마왔던 일이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스타트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어찌 보면 이게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결의 실마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스타트업 업계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연봉을 30%씩 내가 인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꿈을 펼쳐봐라. 그리고 스톡 옵션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서로 시장과 공급이 결국 공급과 수요가 시장을 맞춰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회사 명도 바꾸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뭐 인재 추천해주면 100만 원 상금 준다 이런 거 대기업에서도 많은 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렇게 앞서 나가는 제도를 스타트업들이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선발된 직원이 오래 남아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뭐냐면, 과거에는 스톡 옵션이 현재 희생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이제는 같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전에는 이 스톡 옵션을 받는 게 초기에 설립 멤버들에 한해서였고, 설립 멤버들 한해서도 희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결국 회사가 투자를 받고 오히려 핵심 멤버들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뭔가 마인드를 좀 바꾸다 보면 스톡 옵션은 사실 지급할 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많은 주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아깝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투자 받았을 때 내 지분율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아끼고 움켜쥐게 되는데, 스톡 옵션을 너무 그렇게 움켜쥐시다 보면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심지어 나중에 핵심 멤버들도 굉장히 많이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시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스타트업 대표님들 다 늘 한탄하시죠. 기업 내에서 가장 을은 대표입니다. 대표님들 을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아 내가 사장인데 왜 내가 대표인데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그냥 포기하시고 어 '줄 건 주자.' 그리고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주자 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 이런 제도는 뽑아오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초기 멤버들 사이에 이런 보상 심리, 그리고 이제는 대우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누구나. 그런 것들을 너도 창업자니까, 창업 멤버니까 너도 희생해. 너도 대표이사니 나도 희생하니까 너도 그만큼 희생해. 이런 논리로는 그분들을 오래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할 건지, 분명히 그분들이 실력이 있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영입하셔서 함께 사업하신 거잖아요. 그거 잃지 않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문화 형성에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 이거 최근 자료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 많이 창업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특히나 엔지니어들 주변에서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설사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대받고 있는 시대상을 감안하셨을 때 그분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 분명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현재는 제 경험들을 토대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실체화된 그리고 이론화된 기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처세술에 기대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부분들을 서로 대기업보다 우리는 못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깼다는 것만으로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대표님들께서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